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금 낯설지만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기억과 뇌를 디지털 공간에 옮기는 상상.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죽음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람과 함께 수많은 기억과 감정과 습관이 조용히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남는 것은 사진 몇 장, 영상 몇 개, 메신저 기록과 이메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AI와 뇌과학과 컴퓨터 기술이 지금 같은 속도로,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빠르게 발전한다면 언젠가는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한 사람의 기억과 성격과 생각하는 방식까지 거의 그대로 디지털 공간에 옮길 수 있게 된다면 죽음은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 오늘은 이 질문을 중심에 두고 천천히 생각의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뇌와 기억에 대해 아주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기억은 머릿속 어딘가에 따로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신경세포들이 전기신호와 화학물질로 서로 소통하는 과정 속에 퍼져 있습니다. 어릴 적 기억, 좋아하는 사람의 얼굴, 어떤 일을 결정할 때의 습관적인 사고방식, 이 모든 것은 뇌의 특정한 연결 구조와 활동 패턴에 깃들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내 몸이 아니라 내 기억과 내 성격과 내 습관의 총합이다. 이 말이 어느 정도 맞다고 받아들인다면 또 다른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억과 성격과 생각의 패턴을 정말로 정밀하게 기록하고 복제할 수 있다면 그 디지털 복제본도 나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현재 기술 수준에서 보면 이것은 아직 훨씬 먼 이야기입니다. 뇌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 모든 연결, 모든 분자 수준의 상태를 기록하고 그대로 컴퓨터 안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일은 지금의 장비와 계산 능력으로는 감히 손도 대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하지만 AI의 발전 속도를 보면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지식과 설계와 실험의 속도, 즉 과학과 공학 자체가 발전하는 속도는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수십 년을 들여야 쌓을 수 있던 데이터와 이론을 AI는 훨씬 짧은 시간에 모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뇌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는 속도도 AI 덕분에 가속될 수 있습니다. 뇌 영상 데이터를 분석하고 신호 패턴을 해석하고 어떤 회로가 어떤 기억과 감정과 행동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내는 일에서 AI는 이미 조용히 연구자의 조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려는 시도들도 진행 중입니다. 사고로 팔다리를 잃은 사람에게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의수와 의족을 달아주거나 마비된 사람이 뇌에서 나오는 신호를 이용해 컴퓨터 화면에 글자를 입력하게 만들거나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인공 와우 장치를 통해 소리를 들려주는 것들도 넓게 보면 뇌와 기계를 연결하는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매우 제한적인 입력과 출력만 가능하지만 이 방향의 연구가 AI와 결합하면 속도는 더 빨라질 것입니다. 이제 상상을 조금 더 멀리 보내보겠습니다. 먼 미래의 어느 날 어떤 기술이 등장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기술은 한 사람의 뇌를 매우 정밀하게 스캔하고 그 사람이 평생 살아오면서 형성한 기억과 감정 패턴과 의사결정 습관을 최대한 자세하게 추출해냅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거대한 컴퓨터 안에 그 사람과 매우 비슷하게 생각하고 반응하는 디지털 존재를 만들어냅니다. 이 디지털 존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나다. 나는 내 과거를 기억하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기억한다. 내가 했던 실수와 후회와 기쁨을 모두 기억한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디지털 존재는 정말로 그 사람 본인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흉내내는 정교한 복제본일 뿐일까요? 조금 다른 상황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자신의 뇌를 스캔해서 디지털 복제본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현실의 육체를 가진 나는 계속 살아있고 디지털 공간 속에 있는 나는
또 다른 형태로 존재합니다. 시간이 지나 육체를 가진 나는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납니다. 하지만 디지털로 존재하는 나는 계속해서 대화하고 새로운 기억을 쌓고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이때 살아남아 있는 디지털 나는 진짜 나일까요? 그냥 나와 닮은 또 다른 존재일까요? 누구도 쉽게 답을 낼 수 없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조금 더 파고들면 정체성과 연속성이라는 철학적 문제에 닿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를 이어주는 것은 무엇인가? 육체일까? 기억일까? 의식이 이어지는 느낌일까? 만약 어느 순간에 내 뇌의 완벽한 복제본을 만들고 원본 뇌를 즉시 없애버린다면 그 복제본은 자신을 여전히 나라고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의 눈에는 원본은 사라지고 복사본만 남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뇌 업로드와 디지털 불멸에 대한 논의는 과학기술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철학과 종교와 윤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완전한 뇌 업로드는 아니더라도 일부 기억과 취향과 사고 패턴을 AI가 학습해서 그 사람을 어느 정도 흉내내는 일은 이미 가능한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남긴 글과 영상과 음성 기록을 오랫동안 AI가 학습해서 그 사람이 평소에 쓰던 말투와 생각하는 방식과 어떤 주제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재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이 발전하면 누군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AI와 함께 그 사람과 비슷한 방식으로 대화하는 경험을 가상 공간에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진짜 그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남겨진 가족과 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감정적으로 더 복잡한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죽음의 의미는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람의 육체와 정신과 기억이 거의 한 번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 물리적인 육체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도 그 사람의 기록과 패턴과 모형은 어느 정도 계속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죽음은 무엇이 끝나는 순간일까요? 육체가 완전히 기능을 멈추는 순간일까요? 디지털 흔적마저 지워지는 순간일까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순간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기억과 패턴이 더 오래 남을수록 죽음은 점점 더 서서히 진행되는 과정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위험과 문제도 함께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의 기억과 성격과 취향이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고 활용되기 시작하면 프라이버시와 안전의 문제가 훨씬 더 민감해집니다. 그 정보가 해킹당하거나 조작되거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과도하게 활용될 위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언제까지 얼마나 남겨둘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의 디지털 복제본을 몇 년 동안 유지할 것인지, 몇십 년 동안 유지할 것인지, 혹은 그 사람이 생전에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어느 시점에서 삭제할 것인지, 이 모든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적 규제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죽음이 갖고 있던 의미와 무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완전한 단절이 아니라 형태가 바뀐 전환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도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덜 두려워하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이 영원히 기록되고 남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더 큰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경제와 법과 종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디지털 복제본에게 법적 권리를 줄 것인지, 재산 상속과 관련해서 어떤 지위를 인정할 것인지, 종교에서는 영혼과 사후 세계에 대한 기존 관점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제 관점을 조금 바꾸어 개인의 차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언젠가 누군가 우리에게 이렇게 제안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기억과 성격을 최대한 정밀하게 기록해서 디지털 공간에 남겨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당신의 가족과 친구들이 당신과 비슷한 존재와 대화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망설일까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오래 함께 있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장 깊은 기억과 감정까지 기계와 시스템 속에 영원히 남겨두는 것이 왠지 두렵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기술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영혼과 자아와 정체성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는 아주 오래된 질문과 연결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을 나누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기억과 뇌를 업로드하고 죽음의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상상은 어떤 사람에게는 흥분되는 미래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섬뜩한 악몽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상상을 통해 지금의 우리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는 사람들, 오늘 나눈 대화, 오늘 만든 기억들이 단순히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남을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책임감 있게 서로에게 말을 건네야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언젠가 정말로 죽음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는 시대가 온다 해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누군가를 떠나보내며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 각자의 삶이 가진 무게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가진 소중함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조용히 믿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기억과 뇌 업로드와 죽음의 의미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